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이런 말을 남겼죠. 한국이 홍콩과 함께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 만약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3세대가 지난 뒤 한국은 현재 인구의 6%가 될 것이며 대부분은 60세 이상일 것이다. 서양인인 그는 왜 한국의 저출산을 분석한 걸까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국가입니다. 2021년 합계 출산율은 0.81명, 이마저도 2020년 0.84명에서 조금 더 떨어진 수치죠.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혼인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 0명대, 그러니까 생애 단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된 거죠. 사실 출산율 저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마저 2016년 한자녀 정책을 포기하고 지난해부터는 출산을 권장하며 세자녀 정책을 발표했죠. 또 일찍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씨름을 앓던 일본도 6년 연속 감소세로 합계 출산율 1.3명에 그칩니다. 그래도 두 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명을 웃도는데요. 반면 0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은 그야말로 초저출산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출생아 수는 21만 명, 그해 태어나는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는 이미 2020년에 진입했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2025년까지 계속되면 합계 출산율이 0.52명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가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됩니다. 생산 인구는 주는데 부양할 고령층은 계속해서 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데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올해 한국경제연구원은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거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죠. 우리는 왜 아이를 낳지 않는 걸까요? 영국 언론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국가들이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세 가지 이유를 분석했는데요. 서양에 비해 혼외 출산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점, 자녀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그리고 높은 집값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 밖에 여성의 가사와 육아 부담도 출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가사 육아 노동 시간은 남성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5.5배에 달하죠. 이는 자연히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키워 출산을 기피하게 만듭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도 원인인데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취업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청년들은 점점 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인구 절벽은 분명한 재앙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직면한 위협이라 하면 북핵 문제부터 떠오르겠지만 사실 인구 감소가 더 절박한 문제다. 이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라고 보도했는데요.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약 200조 원을 투입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과 가족관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스웨덴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근로미인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특히 아빠가 육아휴직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이후 합계 출산율이 2.0명까지 늘었죠. 우리나라도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되는 등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용 등에는 한계가 뒤따릅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한국의 소멸이라는 비극을 마주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그에 따른 휴직급여 인상, 또 공공의 돌봄 사업 보강 등 이제 우리에게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 보입니다.